부산 금정구청장 이 지역구는 동이 16개 속해 있는데 부산의 전반적인 보수 성향 중에서도 보수적 색채가 부산 평균보다 좀 더 강했던 곳입니다. 보수 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그중에서 더 보수적인 금정구. 그런데 보수 텃밭 금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투표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요.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펼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여사 리스크와 유난 갈등이 보수층을 등돌리게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재보궐 선거 결과가 앞으로의 전국에 폭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전투표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금정구청장 선거가 특히나 주목이 되는데 이 선거가 정권 심판 성격이 있다, 아니다를 놓고 그동안에는 굳이 재보궐선거에서 구청장 선거까지 정권 심판론이 있겠냐라는 의견이었지만 지금 기류가 상당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또 치열하게 접전이 벌어지고 있고 정권 심판 선거다 아니다 들어주시죠. 선거다 아니다. 아닌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 지역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건 사실이에요.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국정 지지율도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금정 지역구는 여전히 국민의힘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세가 있는 곳이고요. 현역 국회의원도 국민의힘이고요. 그다음 부산시장도 국민의힘입니다. 네. 재보궐선거는 가장 중요한 게 조직력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투표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사전투표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전히 박빙의 지금 추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국민의힘이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이니까 정권 심판과는 별개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네. 원래 이런 재보궐선거를 그 여권은 좀 축소하려고 그러고요. 그 선거 결과를 야권은 아무래도 이걸 확대하려고 하는 게 그렇겠죠.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지난 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를 반추해 보면 그때는 물론 판을 키운 건 대통령실의 원인은 있었습니다만 재보궐선거에 항상 이 국민들께서는 일정하게 그래도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평가할 기준이 그러니까 여권이 잘못했을 때 또는 야당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치고 싶은데 회초리를 칠 만한 계기가 없거든요. 네. 그 중간 평가적 성격으로 재보궐선거를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선거가 묘하게도 여권의 텃밭, 야권의 텃밭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선거 결과가 어떠한 의미든 좋든 나쁘든 간에 정권에게는 정권 심판론, 그다음에 야당에게도 어떤 경고장이랄까 결과에 따라선 그런 저는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정권 심판이 안 먹혔다 이런 해석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선거 득표율 문제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초 우리가 예상은 금정구청장 선거 정도는 강화도하고 금정구청장 선거는 굉장히 여유 있게 국민의힘이 승리할 거다라는 게 당초 예상이었거든요. 특히 재보궐선거고. 근데 이번 결과를 보면 강화도는 조금 국민의힘이 앞서가는 듯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 이 금정구청장 같은 경우는 앞서 지금 소개된 자료에 따라도 뒤집혀 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여권에게는 일종의 심판론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당락과는 별개로 얼마나 표 차이가 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득표율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궁금증도 생겨요. 금정구 선거 결과에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지면 한동훈 대표에게 더 타격이 갈까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더 타격이 갈까요? 여론의 향배는요? 일반적으로 재보궐선거,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정말 전통적인 텃밭이거든요. 거기에서 지면 당연히 당대표한테 모든 책임이 갑니다. 당대표한테요? 네, 당대표한테 책임이 가요. 왜냐하면 그 모든 선거를 다 잘 이끌라고 대표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단 국정 지지율도 안 좋은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뭐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만일에 금정에서 뒤집혀서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 낮은 국정 지지율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그 당 지도부의 그런 역할이 제한된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대안도 사실은 없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럼 한동훈 대표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누가 당을 추스려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안도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죠, 내부에서. 특히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게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을 것이다. 치명적이진 않을 것이다. 대안도 없다. 친윤계에선 대안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친윤은 아니시네요. 자, 두 번째 OX. 자, 이번에 네 곳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뽑잖아요.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인데 원래 이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에는 두 곳에서 민주당 두 곳, 국민의힘 두 곳이 보유했던 지역인데 2대2가 결과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O. 아니다. X를 들어주시죠. 네, O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정구청장 승리할 거라고 네. 첫 답변부터 자신을 하셨으니까요. X 먼저 들어볼까요? 예. 전 이번 선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구도입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정구청장 선거가 민주당으로서는 한번 해볼 만한 구도로 좀 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경우에 제일 중요하게 작용되는 건 투표율입니다.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때 투표율이 예상외로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 투표율이 얼마큼 높아지느냐에 따라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느냐 아니면 정권 심판론이 약하게 작동하느냐 하는데 투표율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거다 생각을 하고 예. 두 번째 지금 영광 쪽의 이제 선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도 냈지만 거기에는 삼자 구도가 진보 정당과 그다음에 민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까지 세 개 당의 후보가 사실은 비교적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되는데 네. 아마 재밌는 것은 이 지역에서의 유권자들이 당보다는 사람으로 아마 투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시선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결과가 당초 처음에는 양당의 텃밭에서 했기 때문에 2대2로 봤다가 2대2가 아닌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묘한 구도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3대1이 될 수도 있고 2대2는 2대2인데 다른 방식의 2대2가 될 수도 있다. 2대 1대1이 될 수도 있고. 1대 2대1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2는 민주당입니까? 뭐 그렇게 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대2는 유지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짧게 듣죠. 저는 사실 민주당에 저도 영광군수 관심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조직력이 워낙 강하니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화, 금정 저는 박빙이지만 여전히 다시 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스윙 보트가 아니니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영광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광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진보 진영의 지금 격전지가 돼버렸어요. 세 개 당이 고르게 지금 여론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패한다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된다. O. 그렇지 않다. X 들어주죠. O. X. 네, 타격된다.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11월 달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달인데 11월 달까지 그래도 조금 무난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번 재보궐선거를 꼭 이겨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와중에 텃밭에서 진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가서 지금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데도 진다. 네. 같은 진보 진영에게 선거를 패하더라도 지는 경우에는 11월 달에 글쎄요, 만일에 위기 상황이 온다는 전제하에 그 위기 상황이 10월부터 시작이 됐을 때는 리더십이 분명히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래서 11월 달에 어떤 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만일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리더십이 그래도 어떻게 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크게 흔들리면서 민주당이 연말 안에 어떤 권력 구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저는 재보궐선거라고 봐요. 민주당의 네. 권력 구도의 변화까지도 이끌 수 있다. 네. 물론 이제 사법부의 판단과 네, 네,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네. 된다는 전제를 깔아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금정구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한동훈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있지 않겠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영광에서는 민주당이 져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엔 타격이 없나요? 뭐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물론 저는 아마 마지막에 가면 조직력이나 등등을 감안하면 민주당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설사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정구에서는 여야가 붙으면서 이거는 또 단일 후보가 되면서 정권 심판론이 작동을 하는 반면에 여권에서 지금 영광에서는 여당 후보가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조사해 보면 사실상은
그 뭐라 그럴까 그 야당 내에서의 그 접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그 주민들의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그 지금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이 진보당 후보도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도리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이 민주당과 잘해보겠다 이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면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 질문에서 가장 첨예하게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야말로 지역 일꾼 뽑는 예. 진보 진영 후보 중에서 가장 좋은 후보를 뽑는 선거가 영광군수 후보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선거전이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당의 약진이 눈에 띄는 상황인데 진보당이 당선이 되면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의견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진보당이 만약 당선이 된다면 조국혁신당, 민주당 지지층의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겠죠. 표가 분산됐다. 그래서 네. 당신들 때문에 이게 진보 진영이 뭉치질 못하고 있다라고 볼 거고. 사실은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조국당과 정의당, 지금 진보당하고는 좀 계열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이런 측면에서 아마 민주당 계열 내에서 내부 비판이 분명히 일어날 거고요. 큰 틀에서 진보 진영에서 승리를 이겼다는 거에서 뭐 차이는 없지만 사실은 조국신당의 역할, 위세가 좀 지금보다는 더 축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또 조국 대표가 영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결과에 따라서는 뭐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판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이제 1차적인 것이라면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대통령 선거 또는 다가오는 중요한 지방선거에 있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서 어떤 그 통일된 전선을 만들 건가 하는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번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좀 발전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